네, 지금 중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전쟁으로 뭐 왕창 확전될 거냐, 아니면 이란이 슬그머니 주저앉을 거냐, 그 기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달아 지금 대형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요. 예, 이스마일 하니에 이자는 사실상 하마스의 두목입니다. 하마스의 돈줄이거든요. 말하자면 5성 호텔쯤에서 묵을 거예요. 뭐 카타르 도하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돈 걷어가지고 하마스에 돈 뿌리고 조직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의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하러 갔다가 이란 내에 있는 자기 말하자면 이제 비밀 안가에서 오늘 새벽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늘 한 10시 12시 1시쯤에 이제 숨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좀 애매한 게, 지금 공식적인 발표는 두 군데서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 거기서는 하마스가 자기 보디가드랑 같이 잠을 자다가 새벽에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공격인지, 뭘로 추정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참살 현장 이런 것도 안 나와요. 그냥 그것만 나왔고, 하마스 쪽 발표는 안가에서 보디가드랑 자다가 이제 숙소 창문으로 공중발사 미사일이 날아 들어왔고, 이거는 이스라엘 소행이다. 그러니까 하마스 발표랑 이란 혁명군 발표가 다릅니다. 이란 혁명군은 이게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아직 모습을 안 받고 있어요. 또 구체적 정황도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노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발표되고 있는 내용도 좀 싸해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 소행일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예, 이건 뭐 단단히 찍혀 있는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기 말하자면 한 7, 8시간 전에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사령관이 이스라엘 군, 이건 모사드나 이런 게 아니라 군의 드론 폭격으로 참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30일, 저 사람은 7월 31일 현지 시간 새벽에 숨졌고, 아까 하니에는, 여기는 7월 30일 화요일 날 저녁 시간에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사령관, 헤즈볼라의 사령관이 한둘이겠어요. 한 대여섯 명은 되겠죠. 그 중에 하나인 무신 슈크르가 공격받아서 파우드 슈크르라고도 하고 무신 슈크르라고도 합니다. 숨졌습니다. 이 사람은 1983년에 베이루트 미 대사관 자살 폭탄 차량 테러, 그러니까 폭탄에다가 차량에다 폭탄을 꽉 싣고 미 대사관에 돌진해 가지고 대사관 건물 무너지면서 한 60여 명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83년에 거기 주모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주거지가 이스라엘 공격을 받아서 이 사람도 숨지고, 이제 여성이 1명, 어린이 2명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방부는 곧바로 이거 우리가 한 일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있기 전에, 이 두 개의 사건 있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스라엘이 또 사상 최초로 예멘을 공습했죠. 그러니까 7월 20일이죠. 토요일 날 현지 시간. 그러니까 이 베이루트 때리기 전에 예멘 항구 호데이다의 유류 시설을 공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에서 이게 1,800km나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전투기가 중간에서 중간급유를 했겠죠. F-15 같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네. 1,800km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우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셴젠까지가, 중국의 선전 심천, 거기가 한 1,9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죠. 왜 때렸냐? 예, 폭격 얼마 전에 예멘의 드론 공격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멘이 여기다 대고 드론 공격을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대고.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맞대응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예멘을 이렇게 장거리로 때린 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때리려면 결국 이스라엘이 요르단과 사우디 영공을 통과한 거죠. 요르단과 사우디의 협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 메시지는 뭐냐면, 사우디는 지금 예멘 손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이게 손볼 엄두가 안 나가지고 지금 손보다가 중간에 중지된 거지, 사실 호시탐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멘에 대고 후티에 대고, 너희 까불면 우리가 사우디랑 손잡고 너희 아주 문질러 버릴 거야,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하니에
잡아 죽인 게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연달아 3개의 초강수를 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불과 한 열흘 사이에.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계산을 하고 있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정치 내전, 트럼프가 촉발시킨 미국의 정치 내전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또 우크라 전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계산은 이겁니다. 우크라 전쟁은 1년 남짓, 이짝 저짝 그 시기에 휴전 협상으로 끝난다. 러시아는 국제적 영향력, 특히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 축소된 중국 꼬붕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이란이 낙동강을 오리알됐다. 이 이란은 러시아의 아우라를 상실하면 중국 식민지가 된 채, 왜 그러냐면 이란 석유의 대부분은 중국이 사줘요. 이란 내부에 온갖 저항운동, 이란이 그 민족이 많고 종교가 많습니다. 내부가 한 8, 9천만 되죠, 인구가. 여러 민족, 그래서 분리주의 운동도 많고요. 또 여러 종교 자체가 달라요. 종파가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제국이어가지고 그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란이 이거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주저앉으면 우리가 정말 힘들어진다, 그런 판단을 하는 세력이 내부에 있고, 그 세력이 먼저 번 이란 대통령이 한두 달 전에 의문사했잖아요. 산중에서 헬리콥터 추락해서. 그런 세력이 대통령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번에 온건개혁 성향의 대통령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 하마스의 지도자인 하니에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넘겨준 거 아니냐. 말하자면 쟤 저기서 자니까 와서 때려. 이 중동은 워낙에 정말 솔직히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건 걔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동네는 믿을 수 있는 건 걔밖에 없다. 워낙에 배신 이런 게 많아서 뒷거래가 많고. 그러니까 이란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란이나 시리아는 러시아 아우라를 가지고 힘을 써온대요. 시리아는 더 그렇죠. 여기는 시리아는 헤즈볼라, 그 다음에 친이란 민병대,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쿠르드 저항 세력이 4군데의 영토 이것저것을 다 내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 군사 지원으로 간신히 아사드 정부가 유지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원이 빠져버리면 시리아는 정말 나라가 거의 해체되다시피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국제적 영향력, 특히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 축소된 중국 꼬붕으로 전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이란은 저건 낙동강 오리알이고 힘 못 쓴다. 그런데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면 좋지만 트럼프는 이제 강력한 이스라엘을 원하거든요. 낙선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일을 저질러서 중동 바로 정도를 기정사실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박한 미국 대선의 정치내전 상황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일련의 초강수를 두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초강수거든요. 후티를 1800km를 날아가서 후티를 공수불가하고, 그 다음에 그 헤즈볼라의 사령관을 베이루트 시내의 자기 살림집인가 안가를 때려갖고 참살하고, 테헤란에 가 있는 하니에를 이스라엘 자체의 정보력이던 혹은 이란 내부의 다른 계산을 하는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던 하니에를 테헤란 시내 한가운데서 참살해버리고, 이런 초강수를 계속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심을 한 거죠. 결심의 배경은 뭐냐? 우크라 전쟁에서 결국은 러시아 다 주저앉고, 지금 전쟁 끝나는데 왜 그게 이제 러시아가 전쟁이 일찍 끝나든 말든 러시아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이.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힘이 빠져버리면 이란과 시리아는 전 낙동강 오리알이다, 힘 못 쓴다. 그러니까 이 차제에 중동 바로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다행이지만
뭐 트럼프 패배하더라도 미리 일 저질러 놓으면 지들이 어떡할 텐데.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봐요. 무시무시한 게임하는 거예요. 우크라 전쟁은 정말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이게 미국과 서방의 계산이 냉혹할 정도로 냉정하다. 저도 이제 그거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봤었죠. 한 1년 뭐 2년이면 끝날 거다. 근데 지금 3년 이제 조금 있으면 2년 반 되죠. 2년 반은 이제 2년 반이지. 22년도 2월 말이니까 24년도 8월 말이면은 2년 반이죠. 30개월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이제 터널의 그 출구만 보였지 그 얼마 전까지 터널 출구도 안 보였어요. 한 두어 달 전까지. 이제 출구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공식 입장 그거 아니에요. 우크라 사람이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한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한다. 그리고 유럽도 다 거기에 이제 같이 가고 있고. 바이든 정부의 미국이. 그럼 무기를 시원하게 제공하냐? 찔끔찔끔 제공하잖아. 뭐 그게 무기 자체가 양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있는 무기도 장거리를 못 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 180km, 150km짜리인데 구식 모델인데 300km짜리가 아니란 말이야. 하이마스 그 탄도미사일이. 이제 로켓은 80km짜리고 그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뭐 최근까지 러시아 영토에 쏘지 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서 러시아 영토에 쏴도 되는데 하르키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르키우 인근 영토에만 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같으면은 크리미아 대교 그 크리미아와 그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정확한 명칭은 케르치 대교죠. 케르치 대교를 까부술 수 있는 타우루스는 안 주죠. 그러면 그걸 못 까부수면은 이 그 러시아의 그 강남 헤르손, 자포리지아, 그 다음에 돈바스 이런 데에 있는 러시아 군이 양쪽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크리미아를 통해서도 공급받을 수 있고 저쪽 돈바스 쪽을 통해서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전선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결국은 우크라가 밀리지 않을 만큼만 무기를 찔끔찔끔 준다. 고수준에서. 그 전쟁을 질질 끈다. 그래서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키고 그 러시아를 역성들고 편들고 있는 중국의 실체를 밝혀서 중국을 고립시킨다. 이것이 큰 그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우크라 사람들한테는 감질나는 그리고 짜증스럽고 가혹한 그런 혹은 냉정한 혹은 냉혹한 그림이죠. 뭐 근데 그렇게 해서 현대 국가가 형성되는 거지. 뭐 그동안 해온 게 없는데 그렇게 피값을 치러야지. 뭐 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한 30개월쯤 되니까 이제는 이 전략 목표는 달성했잖아요. 러시아 이제 완전히 골병 들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게 2023년 가을에 헤르손과 하르키우를 수복할 때 그때 밀고 들어갔었으면은 러시아를 작살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기가 없었다고. 밀고 들어갈 만한 공격용 무기가 없었어요. 그때 탱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서방제 탱크 그때 가기도 전이야. 그러니까 그때 못 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쪽에서 지금 그 돈바스나 자포리지아, 강남 헤르손 이런 데다가 무지막지한 방어선을 뭐 3중, 4중을 쳐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밀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동안. 한 6, 7개월 지나는 동안. 러시아가 이제 적응을 하고 전술을 바꾸고 전략을 바꿔가지고. 따라서 지금은 이제 우크라 입장에서 영토를 완전 수복하는 게 엄청난 작업이 된 거예요. 저도 요새 이렇게 전선 고착되는 거 보면서 야 우크라가 저거 수복하려면 사람 엄청 죽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선이 완전히 교착된 상태에서 소모전에 들어갔고 우크라가 밀 수도 없고 좀 그런 상태가 돼서 이게 이제 이 상태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숨겨진 화두가 이제 불거진 거지. 숨겨진 화두는 뭐냐면 야 전쟁 어떻게 끝날 거야? 전쟁의 최종 모습이 뭐야? 마지막 출구가 그게 어떤 모습이야? 엑시트 플랜, 출구 전략이 뭐야?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제기된 거예요. 그게 5월 달에 공개 제기됐고 그 다음에 그 화두가 이제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이게 왜 숨겨진 화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크라 사람들이 전쟁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 한 서방은 계속 돕겠다. 그러면서 숨겨진 의도는 뭐냐면 우크라한테 찔끔찔끔 무기 줘서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국력을 소진시키는 늪에 빠뜨리겠다가 숨겨진 목표라면 그게 목표였었거든요. 전쟁을 어떻게 끝내겠다라는 건 그림이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전쟁 어떻게 끝내겠다? 우크라 영토 완전 수복. 근데 그건 사실 작년에 저도 이제 돌이켜서 보면 작년에 강남 헤르손하고 하르키우 수복할 때 그 힘을 가지고 그 모멘텀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놓친 거라. 그러니까 우크라 영토 완전 수복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태가 가 있다고요. 지금 완전 수복하려면 JD 밴스가 지적했듯이 미국이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비핵 무기를 몰아줘야 되고 그 정도를 몰아주려면 한반도에 지금 비축되어 있는 무기의 한 절반쯤 가야 될 겁니다. 뭐 과격해서 표현하자면 그런 비핵 첨단 무기가 없잖아요. 지금 만들어져 놓은 게. 이미 게임이 달라졌다고요. 게임의 그 무게가. 게임판이. 판돈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런 상태로 오니까 이제 야, 이 전쟁 어떻게 끝날 거야? 출구 전략이 뭐야? 라는 화두가 불거질 수밖에 없지. 근데 그 화두가 어떻게 불거진 거야? 예. 미국 정치 내전에서 불거진 거예요. 트럼프 진영에 의해서. 트럼프 진영 사람들은 계속 말하는 게 그 JD 밴스가 됐건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되는 프레드 플라이츠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 사무총장이 됐건 혹은 켈로그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이 됐건 다 그 얘기예요. 바이든 정부에 엔드포인트가 없다. 심지어는 이 전쟁을 끝까지 우크라 영토 완전 수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벤 허지스 같은 강경 매파. 그 사람은 트럼프 진영 소리에 아주 질색하죠. 전 나토 주둔 미 육군 사령관입니다. 벤 허지스 같은 사람은 자주 나오는데 논평에 미국이 이 전쟁 어떻게 끝내겠다는 엔드포인트가 없어. 이거 말이 되냐. 우크라 영토 완전 수복을 원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무기를 빨리빨리 많이 지급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 전쟁에 대한 출구 포인트가 없다. 바이든 정부에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게 두 군데서 비판이에요. 똑같은 비판이에요. 하나는 트랜스애틀란티시즘, 그러니까 나토, 유럽 중심주의에서도 그 비판이 나오고 강경파도. 또 하나는 미국 고립주의적 성향이 있는 트럼프 진영에서도 그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출구 전략은 없이 우크라 사람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 무기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는 좀 찔끔찔끔 가네요. 뭐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출구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늪으로 만들어서 러시아가 푹 빠져가지고 국력을 완전히 소진하고 허리가 분질러지게 만들겠다니까 출구가 없는 전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출구를 뒤로 미루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 야 출구 내놔봐. 그러면서 출구로 갈 수 있는 거를 8가지 스텝으로 제시를 했어요. 어디서 제시했냐?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FPI의 국가안보백서 US National Strategy라는 문건입니다. 이게 5월 달에 제가 간행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제가 말씀드릴 때 한반도, 북한, 중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크라에 대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크라 전쟁의 출구 전략으로 한 8가지 포인트가 제시됩니다. 우크라가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면 미국은 즉시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을 끊겠다.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면 우크라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무기를 지원하겠다. 한반도 비슷한 휴전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야 된다. 즉 휴전 시점의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선이 만들어지고 필요하다면은 뭐 비무장지대 둬야 된다. 그게 이제 스티브 커킨,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커킨이 말한 건데 그 점에서 저랑 스티브 커킨이 좀 그 시점에서는 한 6, 7개월 전에 좀 입장이 달랐죠. 근데 스티브 커킨은 그 전부터 한 1년, 거의 1년 전부터 결국 그렇게 간다 이거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러시아한테 영토 할량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하자는 좀 이상한 자들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북한 지역에 대한 북한의 실체적 지배는 인정하지만 거기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헌법 3조. 그런 거죠. 영토는 우크라 법에서 그건 우크라 영토야. 국제법에서도 우크라 영토야. 러시아가 군사 점령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영토 한량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땅 떼주고 빨리 전쟁 끝냅시다. 아니야. 땅을 점령한 상태로 두고 전쟁을 빨리 끝냅시다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 나토 가입은 연기한다.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휴전이기 때문에 한국 휴전이 불안정하잖아요. 우리는 그 상태로 밀고 가야지. 그럼 쟤들이랑 안정된 종전하랴? 그렇게 되면 쟤들이 정상국가가 되고 핵 보유 정상국가가 되는데 거기서 정치적 급변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개입할 방법도 없고 유엔사가 해체되는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유엔사 해체죠. 그렇게 하자고 문재인이가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반도식 휴전이라는 거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동결이거든. 그러니까 동결된 상태니까 나토 가입 없다는 거지. 연기한다. 그 대신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에 대한 군사보호를 유럽과 미국이 제공한다. 그리고 우크라를 중무장시킨다. Arm Ukraine to the teeth.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중무장시킨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점령지 수복을 꾀해야 되는데 오직 외교적 방법으로만 해라. 그럼 우리 생각엔 그거 점령지라 그래놓고 결국 땅 떼주자는 소리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뭐 폐혈증 같은 거 갖고 아마 폐혈증일 거예요. 이제 썩어 들어오면은 이쯤에서 잘라버리잖아. 계속 썩어 들어오니까. 러시아가 점령지를 가지고 계속하면 우크라가 자기가 나라를 잘 발전시켜서 발전되는 나라를 만들면 EU도 가입하고 나토는 안 되지만 EU는 가입해야죠. 나라를 발전시키면 그 점령지의 사람들이 딴 맘을 먹게 돼요. 체제 비교를 하게 돼. 그 체제 비교하는 심리가 그 볼가 지역이라든지 원래 그 러시아에 굉장히 그쪽이 좀 굉장히 반항적인데요. 러시아에 계속 반란이 일어났던 데라고. 그러니까 모스크바부터 남쪽으로. 그쪽으로 다 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는 우크라, 우린 우리하고 금을 긋는 게 나아. 그게 후르시초프가 그래서 금 걷던 거예요. 우크라 저 사람들은 결국은 러시아의 동화가 안 돼. 그래서 우크라와 러시아가 동화됐다라는 거 3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맺었다는 걸 엄청나게 띄워줬고 그 대신에 그러면서 야, 금거야 놔야 돼. 혹시 쟤들이 딴만 먹을 때. 그래가지고 오히려 크리미아를 우크라이나에게 떠넘겨 버렸잖아. 그때 후르시초프가. 왜 그러냐면 우크라가 튀어나갈 때 대비해서 그 정도까지는 잘라줘야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는 우크라대로 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게 후르시초프가. 그렇게 보지 않으면 후르시초프의 그 조치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러시아가 군사점령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서유럽과 서방에 속해서 급발진을 해버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 수준이 한 20년 지나가지고 그 시점에서 폴란드랑 동일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전쟁이 없고 각성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때까지 부패,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발전이 늦어진 거지 발전이 늦어질 이유가 없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쪽 돈바스나 크리미아에 있는 우크라 국민, 우크라 정부가 우리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동요한다고요. 그때 이제 러시아는 후진 상태로 낙후돼 있고 이러면. 그래서 외교적 수단으로 말하자면 점령 수복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러시아 아주 골 아프다고요, 저거. 그 군사 점령지 그냥 가져가는 게. 똑같죠. 북한에 만약에 저런 참혹한 그런 그 사교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게 완전 꼼짝도 못하는 그런 거가 돼 있으니까 그러지. 북한이 만약에 여기저기 구멍 뚫려가지고 뭐 물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성경책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랬으면 북한 벌써 무너졌죠.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만들어 놓고 우크라이나가 발전해 가면서 흔들어라 이거야 지금. 비군사적 방법으로. 말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불순한 행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지 마음대로 뭐 가스전 개발한다. 지 마음대로 뭐 석유 개발한다. 지 마음대로 자원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걸 방지할 경제 제재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그런 거 하게 되면 그 개발된 가스를 사는 거래되는 모든 자를 다 경제 제재 때려버리겠다든지. 그러면 개발해도 얻는 게 없으니까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도.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겠죠. 이런 한 8가지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 트럼프 진영에서 나온 우크라 해법이 그럼 이제 말이 되든 안 되든 우크라 전쟁의 어떤 출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화두가 정리가 된 거예요. 꼭 그 내용은 아니더라도 결국 그거 비슷한 뭐 이 출구가 이런 모습이야라는데 그거 아니야. 이런 모습이야. 한 1m쯤 옆으로 구멍이 뚫릴 수는 있어도 결국 출구가 뭐지라는 화두를 그냥 공개적으로 던져버린 거라고 트럼프 진영이.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쯤에 그 안보백서 편집 주도자가 2명이거든요. 이게 프레드 플라이츠하고 켈록 이 2명이 트럼프한테 이 방안을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뭐 트럼프가 직접 말한 건 아닌데 두 사람이 나와서 트럼프가 반대하지 않더라. 뭐 아주 뭐 그 정말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트럼프의 노선이 됐다라고는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지만 트럼프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위기가 격화되는 거죠.